트럼프 일가 운영하는 애들이 이더리움 던졌대. 이더리움의 비전이 바뀌어서 뷰가 바뀌어서 아니요. 야 이더리움 망했나? 이거는 진짜 큰데 큰일 났는데. 이더리움을 100% 던지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확보예요. 이더리움 뷰가 바뀐 게 아니라. 자, 미국 상호관세 공식 발효. 한국은 25%, 중국엔 총 104% 폭탄. 자, 일단은 며칠 전에 중국이 보복관세 34% 매겼고요. 미국이 오케이, 너네 이거 보복관세 처리 안 하면 우리 50%더 매긴다. 그래서 총 미국이 104% 때렸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이 급하게 우리도 84% 매길게 총.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104%, 중국은 미국한테 84% 매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관세대사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통화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낮춘다고 합니다. 뭐 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방 국가들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 그래서 미국, 중국 치킨 게임에 전 세계 경제 수령 빠지나. 자, 일단은 중국과 이렇게 전면전을 바로 펼치기에는 힘들다 라고 봤는데 자존심으로 좀 불붙은 것 같아요. 자존심 싸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체 보여주는 거 중요시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미디어에다 올리면서 너네 관세 오케이 104% 때릴게. 중국도 질 수 없죠. 84% 때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마 또 미국도 보복 관세 또 때릴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중국 미국산 제품 관세율 34%, 84%로 변경. 이런 식으로 지금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84%로.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거. 2,954억 달러죠. 자, 트럼프 무역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 우선하라. 아, 이게 뭘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 먼저 협상을 해라 라고 했을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이따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미국 주식 떨어지고 이건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은 되는데 이게 진짜 좀 위험해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자, 장기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장기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장기채 금리가 상승했어. 그럼 장기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누군가 장기채권을 매각했다는 거겠죠. 국채 투매. 누가 미국의 국채를 투매했을까? 누가 던졌을까요? 경제방송 보신 분들 뭐 찌라시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 던졌다고? 참 단순해.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졌다? 진짜 바보 같은 얘기죠. 응? 여러분들 중국이 국채를 던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 미국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트럼프 정부가 막 하고자 하는 10년 국채 금리 내리지도 못해. 그랬을까? 과연? 여러분들 중국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안화 환율을 절하하면서 수출량을 늘리면서 미국이 관세 올린 거 상쇄시켜버리죠. 근데 위안화도 낮추면서 어쨌든 수출을 한다는 거는 글로벌 무역 거래나 거래 대금을 서로 결제하는 과정 중에 위안화 가치가 어때야 된다?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믿음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수출품들을 팔고 뭐 달러를 받든 위안화를 받든 어찌됐든 간에 위안화 결제가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위안화의 가치를 믿음을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외환 자산이 뭘까? 준비금이 뭘까요? 봅시다. 여러분들 위안화가 전세계 글로벌 무역망에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결제할 때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의 가치를 밑받침하는 준비금으로 어떤 게 들어가냐면 금, 그리고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이 다 받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10억 위안화를 찍었어. 10억 위안화만큼 금이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안화를 믿어주고 전세계 거래 무역 결제 대금에서 위안화를 받아준다고. 중국이 미국이 미워가지고 관세 올린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던졌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야. 그냥 단순히 미국 국채 던져서 미국 국채 가격 떨어지고 미국이 흔들리고 힘들 것 같죠? 아니요, 중국이 더 흔들려요, 이러면. 그럼 또 이런 얘기 있겠죠. 미국 국채를 던지고 금을 샀대. 여러분들 전 세계 금 가격, 금 시장을 지락펴락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정부예요. 그럼 볼게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던지고 다 금만 샀어. 그럼 나중에 미국 정부가 중국 흔들려면 금 가격 내리면 되겠죠? 금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올려. 아니면 뭐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뭐 단기채를 막 매입하고 하면서 계속 단기 금리를 올려주고 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나쁘게 만들어. 금 가격 떨어지면 중국 무너지죠. 얼마나 무지한 거야. 누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졌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중국이 미국 국채 던지잖아요. 위안화 흔들려요.
위안화 흔들려. 중국이 흔들린다고. 그리고 미국 국채를 던지면 던진 것만큼 어떠한 똑같은 자산을 들고 있어야 돼. 뭐가 있을까? 미국 국채 말고는 없어요. 이거 던지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3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했어.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는 미국 장기채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아니면 누가 던졌을까? 얼마 전에 금 가격 빠진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금 가격이 왜 빠졌냐면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이 있죠. 얘네들 마진콜 막기 위해서. 자, 미국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주식을 담보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아니면 어찌됐든 돈을 끌어서 투자를 했던 이런 기관들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왜? 은행에서 야 레버리지 땡겼는데 너네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 헤지펀드 망하면 돈 못 받죠. 야 너네 조금 더 나한테 우리 돈 더 줘. 증거금 더 내놔. 그럼 헤지펀드는 청산 안 나가려면 레버리지 더 일으키려면 은행한테 돈 줘야겠죠. 그럼 갖고 있는 거 주식 떨어지는 거 안 되고 금이라도 팔아야겠죠. 금까지 팔고 그 다음에는 미국 국채까지 팔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진콜 때문에 기관들, 헤지펀드들 얘네들이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 국채 던지면 중국도 무너진다니까. 진짜 밀어난 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걔네들이 800만 달러만큼의 이더리움 던진 거 기사 보셨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애들이 이더리움 던졌대. 야 이더리움 망했나? 이거는 진짜 큰데 큰일 났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 코리니 분들은 야 이더리움 끝났나 보다. 트럼프 일가마저도 이더리움 매도했다. 진짜 무식한 내용이지. 자, 본인들이 모르겠고 그냥 기사만 읽을 거면은 전달이라도 하지 마. 괜히 코리니 분들 그 얘기 듣고 그 기사 보고 이더리움 손절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MMF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죠. 뭐 추정이지만 던졌다고 할 수 있어요.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100% 던지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의 비전이 바뀌어서 뷰가 바뀌어서 아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얘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기관들 마진콜 위기가 있다.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손절이라 하더라도 일부분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돼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확보예요. 이더리움 뷰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사들 던지면서 야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이더리움 팔았대. 이더리움 끝났나요? 얼마나 무지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현금이 가장 1순위다. 지금은 안전자산 뭐 미국 국채도 아니고요. 금도 아니에요. 1등 현금이에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얘네들 주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정리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장기채 금리가 튀었거든요. 이거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연준 긴급회의 나옵니다. 연준 들어와야 돼요. 이거 힘듭니다. 연준 들어올 정도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장기간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높아져.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덤핑하고 있나? 진짜 무식한 얘기죠. 찌라시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는 슬쩍 흘려줄 수는 있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캐나다도 미국 국채 환매하겠다, 던지겠다. 찌라시 슬쩍 흘리죠. 왜? 트럼프 정부 압박하려고. 트럼프도 이런 얘기 듣고 장기채 금리 올라가잖아요. 쉽사리 지네들도 정책 못 펼쳐요. 관세 인상 저렇게 세게 못 때려. 미국이 무너지면서 관세 인상을 한다? 안 됩니다. 자, 국제유가 연일 급락세, WTI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50달러 선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이 한 가지 보이는 건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WTI가 50달러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벽돌자루보다 멍청하다. 머스크 트럼프에 반기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제 돌아섰습니다. 야, 관세 인상 이거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이 정도 안 된다. 기업인들 다 때려 죽는다. 블랙록 CEO 나섰고요. 빌 에이크먼 이미 나섰고요. 각 미국에 있는 기업들 CEO들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 백악관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쉽사리 못해요. 지금은 당장 뭐 때리겠다 뭐 하겠다 하겠죠. 질질 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자, 로이터 중국 최고 지도자들 관세 관련 부양책 논의 예정. 자, 시진핑 정부 이젠 트럼프 1기 때 싸워봤으니까 장기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싸울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절하. 환율 낮춰서 상승시킬 겁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풀 건지 요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인하 및 부양 정책 이 정책들을 가져온다. 나쁜 것만 보지 말자 우리가. 이따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주변국들과 상호신뢰 강화하고 싶다. 일본이랑 한국 야 우리가 미국한테 당하기만 해야겠냐. 같이 팀을 먹자. 편을 먹자. 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장 이제 미국과 중국의 막 본격적인 무역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흘러가죠. 여기서 진짜 최악은 뭐냐면 중국과 같은 중국, EU, 나머지 반미 국가들 얘네들이 또 연합체를 맺어가지고 미국과 싸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거 터지면 진짜 이젠 힘들어요.
그렇다지만 힘든다는 거 보시면 되고, 환율 미국 상호관세 발효의 금융위기 최고치 1480원. 야,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1484원이네요. 아,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한국 국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마음 아픕니다. 1480원 속상하다는 거. 자, 미국 국채금리 급등, 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나. 자, 미국 채금리 급등하는 거 안 좋죠? 장기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나마 얘기할 수 있었고 우리 잘하고 있지? 생생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갔어. 장기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올라갔죠. 4.5 찍고 내려왔어요. 비트코인과 같아요. 지금 변동성이. 이러면은 안 돼요. 채권 시장 리스크 걸립니다. 일주일간 대신 일주일간 12억 달러 USDT가 거래에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조정, 시즌 종료니 뭐니 하락이니 힘드니 하면서 일주일 동안 12억 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거래소로. 이게 뭘까? 저점 매수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원효띠 그분이 뭐 600억치 뭐 이더리움 매수했다 뭐 하죠. 뭐 찌라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 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돈 있는 분들은 저점 매수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금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돈 많고 기간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 생각에 따라가셔야 돼요. 돈이 없더라도. 이해되셨죠? 미국 내부자들의 반감사항을 등에 업고 중국도 보복 관세에 힘을 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미국 추가 관세를 WTO에 제소하는 이유는 어떤 뜻일까요? WTO에 제소하는 거는 뭐 당연히 미국의 관세 이런 인상 정책들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뭐 호소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내부자들 반감사항 이런 것들도 중국 얘기에는 중국의 데이터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더 84% 보복 관세 세게 때리는 걸 수도 있고. 자, 이더리움 99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항상 크게 하락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거나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런 기사들 항상 나오죠. 그리고 대다수의 코리니 분들이 이런 기사들 보고 흔들리죠. 2022년도에 무슨 기사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1만 달러까지 빠진다. 이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불과 3년 전에도 비트코인 1만 달러까지 빠집니다. 1만 달러 아래 오면 살 겁니다. 얼마까지 떨어져요? 막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하락장이 똑같이 나오죠. 토시 하나 틀리고 이더리움 990불까지 떨어진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요거 기사 보고 990불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린다? 바보죠. 바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손절 쳤다. 이더리움 던졌다. 바보죠. 항상 조정갈 때 이런 기사 나와요. 그리고 이런 기사대로 가격이 떨어진 적 없습니다. 겁주는 기사 굉장히 많다는 거. 시장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갔네요. 3억 불 나갔습니다. 3억 불 시장 거시경제 당연히 불안정하니까 쭉 나가네요. 이더리움은 뭐 유입도 없고 유출도 없고 그냥 쌤 의미 없습니다. 크게 변동성 없다는 거. 자, 4월 10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뭐 중요하지 않고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거 중요합니다. 예상치 2.6이죠.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식량이랑 에너지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원 CPI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식량이나 이런 에너지 물가 빠진 거 근원 CPI 보셔야 된다는 거. 아마 저는 나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중요하죠. 이때 이제 잘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말일 날 발표되는 PCE 지표가 높게 나올 건지 낮게 나올 건지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여러분들 미국 소매 판매 16일 날 발표되죠. 미국 소매 판매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 없고 동결할 겁니다. 그리고 5월 8일 연준 금리 결정. 금리나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차트를 보고 뭐 지지선 긋고 뭐 어디서 대응을 한다. 진짜 의미 없.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섹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